남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과 남춘천역을 거쳐 남양주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숫자가 하루 만에 5명 줄었습니다.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무료급식과 연탄은행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 방식의 복지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원도가 오늘 도내 400여 개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보급했지만 수량과 구매 정보가 부족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 사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춘천을 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과 남춘천역을 들러 남양주로 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내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과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에 사는 70대 부부로 자녀 집 방문차 남양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 가운데 72살 여성은 신천지 교인으로 31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춘천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대구에서 남양주로 가는 길에 춘천을 거쳐갔습니다. 남양주시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5시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남춘천역으로 걸어서 이동해 5시 23분에 상봉행 경춘선 열차를 타고 천마산역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선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춘천시는 이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쪽 경기도 쪽에서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발표할 겁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그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과 역사를 들렀는데도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언론 보도와 시민들보다도 늦었던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자 춘천시는 급하게 이곳 남춘천역과 버스터미널을 소독했습니다. 남양주 70대 부부와 함께 고속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추가 접촉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숫자가 하루 만에 5명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전화 확인의 한계라고 해명했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확진자와 함께 탄 시내버스 승객들이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작성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문서입니다. 현재 춘천에서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시민이 238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발표된 자가격리자는 243명. 격리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5명이 줄어든 겁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춘천 시민인 줄 알았던 자가격리자가 사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품을 전달하려고 보면 그 주소하고 다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변동되는 그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집 주소를 뒤늦게 파악한 셈입니다. 춘천에 확진자가 발생된 지 나흘 만입니다. 자가격리를 통보할 때 거주 장소를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가격리시킬 때 다 일일이 가서 그 집을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춘천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기준도 논란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중에는 확진 환자들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들이 탔던 춘천 시내버스의 승객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잠깐 타지만 시외버스는 장기간,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장기간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확진 환자가 세명동 신천지 센터에서 석사동 집으로 가기 위해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는 자가격리됐습니다. 접촉 시간만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표를 샀던 고속버스 승객들과 달리 교통카드로 버스를 탄 시내버스 승객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이제 타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공통적으로 그 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부실한 자가격리자 관리와 자가격리 기준 논란. 만약 춘천시가 파악하지 못한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춘천시의 대응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시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주 밥상공동체의 무료급식과 연탄은행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 방식의 복지가 위축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하던 200여 명의 노인들은 간데 없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만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면서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중지된 겁니다. 일 평균 250분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한 150분으로 100분 정도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30여 가정은 직접 배달도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총 16분이시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혹시 감기 증상이나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단체 연탄 배달 봉사의 발길도 끊기면서 필요한 곳에 제때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육책으로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봉사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업자분들에게 연탄을 좀 비싸게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응급지원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직원이 나와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칫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원주시는 예정된 문화예술 공연을 취소하는 등 가급적 사람의 이동 자체를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관과 장애인 시설도 식사나 치료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중단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원주시는 지원이 끊기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있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식사나 치료 등 가장 기초적인 영역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관련 복지관에 연락을 주시면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시중에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원대병원 이승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대구 신천지 예배당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 3분이 계신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토요일에 2분, 일요일에 1분이 와서 지금 한 3, 4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신데 애초에 방문 왔을 때도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폐렴 소견이 없으셨고 네. 그 이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발열도 없어졌고 그런 뭐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대병원은 국가 지정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죠. 음압병상이 3개에 불과해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미 2개의 병동, 그 음압병상 3개 이외에 2개의 병동을 한 40병상을 갖다가 비워놓고 그 환자를 대비하고 있고요. 또 중환자실 하나도 비워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지정 3개의 병상 이외에도 한 3개 정도의 음압병상이 있어서 현 수준에서 대비는 적절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와 접촉한 강원도민이 현재 400명이 넘어서면서 좀 불안감도 높습니다.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접촉했을 때 좀 전파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밀접촉자 아주 1m 내 가까운 거리에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이상을 있었을 때 우리가 가까이 접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공간이 제한된 데서 만나면은 잘 전염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슨 동선이 같다든지 뭐 버스를 멀리지만 같이 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염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흘째 도내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2차 대량 확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6일 날 대구에서 그 신천지 교회 모임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대개 20일, 4, 5일 돼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이제 만약에 전파가 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의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강원도에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지금 현재 강원도는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이 있는 곳을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량의 환자에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조만간 이제 꽤 많은 지역사회 전파가 예상이 되므로 의료 전달 체계를 미리 잘 확립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우선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중간 정도의 그 폐렴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곳, 그다음에 아주 심한 폐렴 환자를 진료하는 곳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협업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역학적인 문제인데 지역 단위, 지금 질병관리본부 중앙에서 하는 일하는 분들이 그 위기 대응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 대부분 다 투입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어떤 큰 다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위기 대응 가서 역학 조사를 하고 적절히 환자를 분산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돼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오늘 도내 400여 개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보급했지만 수량과 구매 정보가 부족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강원도 약사회에 가입된 446개 약국당 마스크 150매를 배포하고 가격도 1,800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매 가능한 약국을 검색할 방법이 없고 수량도 크게 부족해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 내일부터 관련 마스크 물량이 풀릴 전망이며 우체국 등 공적 판매망을 통한 마스크 구매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춘천 접촉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도내 확진 환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으나 접촉자는 401명으로 어제보다 21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춘천 신천지 확진 환자 2명의 접촉자 수는 254명으로 63%를 차지해 확진 환자가 발생한 4개 시지역 접촉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최 지사는 도내에서 가장 처음 발생한 춘천 확진 환자의 잠복 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대량 확산의 고비라고 보고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늘과 내일 중으로 강원도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돼 전수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정부로부터 확보하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내 신천지 신도가 2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정확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 등이 있어 확인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군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유학생 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도내 대학 중국 유학생 266명이 입국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국자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입국자 204명 가운데는 74명이 휴학하고 130명이 교환학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학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도내 농가들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은 다음 달 말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 75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현지 쪽에서 입국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로부터 계절 근로자 입국 연기나 취소 등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내국인 인력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 등 건강 진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보건소는 신규 영업자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시작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받지 못한다며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춘천시 보건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 민원, 성인 예방접종 등의 업무는 보건소 옆 시민복지회관으로 이전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해 퍼뜨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피의자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태백시가 올린 코로나19 현황판 이미지를 다운받은 후 확진 환자를 없음에서 한 명으로 조작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는 지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한때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하려던 강원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앞당겨 개설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은 학습, 독서, 진로, 교육정책 등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의 궁금증에 교사가 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셈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한 달에 2회 이상 학교 생활과 교육 정보를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면서 도내 시외 고속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과 대구를 오가는 고속버스는 하루 8회에서 2회로, 춘천 원주 간 고속버스도 하루 7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하루 8회 운행하던 춘천 대구 간 시외버스는 춘천 확진 환자가 발생한 22일 이후 운행이 중단됐고, 춘천 속초 간 시외버스는 하루 3회에서 2회로 감축됐습니다. 강원도는 22개 노선에서 30% 정도가 감축됐다며 운행 버스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염동열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염 의원은 오늘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당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일 3선 도전 의지를 밝혔지만 20여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염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서는 5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7.2로 1월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지수는 전국 평균 하락폭인 7.3포인트를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한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인제군은 올해 미국 동부 시카고와 애틀란타 지역에 황태 가공품과 잡곡류,
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